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영양제를 계속 드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다연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용하는 영양제가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목격했어요. 특히 60대 이후 연령층에서 이런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복용하는 건강 보조식품 중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TV 광고에서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는 바로 그 제품들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해 있었던 어느 환자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좋다는 영양제를 거의 10가지 넘게 복용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검사 결과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분이 복용하던 고용량 비타민 D 제품이 문제였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런 제품들이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60대 이후에는 영양제 복용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에 들어온 물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을 해독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약이든 영양제든 음식이든 간을 거쳐서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필요 없는 것은 배출 가능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간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간으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영양제를 복용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액 속에 더 오래, 더 높은 농도로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신장의 거름막 역할을 하는 사구체의 수가 줄어듭니다. 보통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제의 성분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들과 영양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곤 해요. 심지어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한 착각입니다. 영양제도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과다하게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3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자신이 복용하는 영양제의 정확한 성분이나 용량을 모르는 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용 중인 영양제를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은 비타민 D 결핍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정보가 널리 퍼지면서 고용량 제품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방에 녹아서 몸속에 축적된다는 뜻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하게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간과 지방 조직에 쌓여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고칼슘 혈증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D가 과다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혈액 속 칼슘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메스꺼움, 구토,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복용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칼슘 혈증이 지속되면 칼슘이 신장에 쌓여서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신장 결석으로 입원하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는 혈관 석회화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복용해야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중에는 5000, 심지어 1만 IU가 넘는 고용량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고칼슘 혈증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대용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적절한 양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으로 복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의 가장 큰 위험은 출혈 경향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생겼을 때 피를 먹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3가 이 기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이라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하게 복용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미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멎지 않는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출혈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위장관이나 뇌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변이 나오거나 갑자기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이하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는 3000mg, 4000mg짜리 고용량 제품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홍국입니다. 홍국은 붉은 효모로 쌀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홍국에는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과 거의 같은 물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홍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약품보다 규제가 느슨해서 제품마다 로바스타틴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제품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어떤 제품은 약물 수준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효과도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홍국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근육 손상입니다. 의학 용어로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근육 속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근육이 녹아내리면서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 분이 홍국까지 함께 먹으면 이런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홍국은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간염이나 간부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홍국은 의사의 처방과 모니터링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보조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자의로 홍국을 복용하기보다는 의사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정식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타민 E도 비타민 D처럼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몸에 축적될 수 있고 과다 복용 시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출혈 위험의 증가입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하면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 출혈이 쉽게 발생하고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오메가3와 비슷한 문제인데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이 복용이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하루 400IU 이상의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항산화 작용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 비타민 E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건강을 위해 복용한 영양제가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니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E는 특별한 결핍이 없다면 하루 400IU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모발과 손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탈모 예방을 위해 고농도 비오틴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오틴의 가장 큰 문제는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혈액 검사가 면역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고농도 비오틴이 이 검사를 방해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검사와 심장 표지자 검사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데도 비오틴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치료를 받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심장 표지자 검사의 왜곡입니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트로포닌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비오틴이 이 검사 결과를 낮게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심근경색인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받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비오틴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비오틴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 복용한 영양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즉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면 출혈 경향이 증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평소보다 오래 멎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하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D나 오메가3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영양제를 복용한 후 지속적으로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고칼슘 혈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근육통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아프거나 평소와 다르게 근육에 힘이 없다면 홍국이나 다른 콜레스테롤 관련 보조제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근육 손상은 방치하면 신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된다면 뇌출혈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다면 간 기능 저하나 다른 장기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영양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 복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4단계 안전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용 전 혈액 검사입니다.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 D 수치, 비타민 B12, 엽산 같은 영양소 수치뿐만 아니라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없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를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안전 수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시작하면 만약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제품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할 때는 최소 2주 간격을 두고 하나씩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용량을 복용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의 절반 정도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복용 중인 영양소의 혈중 농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몇 가지 추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와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의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특히 오메가3,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보조제 등은 출혈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전 진료 시에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 목록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홍국이나 인삼, 홍삼도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어떤 성분이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제 구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기본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타민 D 하루 800IU, 오메가3 1000mg 이하, 그리고 종합 비타민 정도면 충분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멸치, 녹색 채소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영양제는 정말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영양제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는 고용량 비타민 D, 대용량 오메가3, 홍국, 고용량 비타민 E 그리고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 신장 결석, 혈관 석회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 800IU 정도로 제한하고 칼슘제와 동시 복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용량 오메가3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므로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고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홍국은 근육 손상과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없이 복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출혈 위험을 높이고 일부 연구에서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하루 400IU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고농도 비오틴은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켜 오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사 일주일 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영양제 회사도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는 도구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다짐 한 줄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이나 중단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질병 치료 중이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명한 선택과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이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